안녕하세요. 미래탐구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는 김상길입니다. 제가 이제 설명회 때 어머니들을 뵙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영상으로나마 이제 제 수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제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하게 됐고요. 어, 어머니들이 사실 꽤나 많은 설명회를 들으셨을 거기 때문에 너무 길면 이제 또 지루하고 듣기 싫으실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 아무리 짧고 이제 컴팩트하게 간다 치더라도 어머니들이 아셔야 될 거, 주의해야 될 내용 등등은 전부 다 전달을 드릴 거기 때문에 조금만 집중을 좀 해주셨으면 해요. 일단 첫 번째예요. 아이들 이제 예비 고1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예비 고1이라고 하면 말이 예비잖아요. 그럼 예비라고 하면 아이들은 고등학교를 대비한다. 고등학생이 되기 위한 단계에 있다는데 어머니들은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 많아요. 어디서 들어보니까 수원 어렵다더라. 어디서 들어보다니까 수투 중요하다던데? 야, 어디서 들어보니까 중3 때까지 미적 끝내야 된대. 현실성을 가집시다. 어머니들이 만약 대학교 1학년이라고 생각해놓고 나서 너희 대학교 4학년이 될 거니까 대학교 1, 2, 3학년 과정을 다 드러나라. 말이 안 되거든요. 물론 아이들이 중학교 때부터 이미 땡겨서 선행을 다 한 상태라면 엄밀히 말하면 가능한 얘기긴 해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아이들 혹은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현실성도 가지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래요. 요번에 수능 이제 점수도 어머니들이 관심 깊게 보셔야 되는데 수능에서 수원과 수투가 메인으로 떨어졌어요. 대신 누가 난이도가 축 하락해버렸냐? 미적의 난이도가 훅 하락해버렸어요. 근데요? 미적은 분명히 마지막 단계의 과목이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들은 미적에다가 파워를 많이 실으려고 노력하시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섣부르게 무조건 됩니다, 안 됩니다를 논의하는 선생님이 아니고 항상 어느 쪽이든 1%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선생님이지만 이건 맞지 않아요. 따라서 조금이라도 아이들을 올바르게 보내고 싶으시다라면 겨울방학 때요. 수원까지는 사실상 강제적으로 진행을 해놓으세요. 수원을 겨울방학 때 강제적으로 진행해 놓으면 우리 애는 수원을 잘하게 되겠네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잘하게 된다보다 아이들이 겨울방학 때 수원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겨울방학 때 수원을 해서 뭘 도모하는 거냐? 고1 여름방학 때 다시 한번 수원을 들을 때 조금 더 높은 단계까지 듣거나 조금 더 착실하게 메꿔낼 수 있다. 그리고 메꾸기 위한 능력을 배양한다가 맞는 얘기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고1 겨울방학 때 우리 애가 수원을 한번 들음으로써 내신에서 높은 등급을 한번 받아볼 수 있다예요. 그럼 이제 어머니들이 듣기로는 수원을 겨울 때 하고 여름 때 하고 겨울 때 하면 우리 애는 수원을 잘 봐야 되겠네. 수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치면 대한민국에서 애들 수원 수능 다 잘 봐야죠. 다 전교 1등이어야 되고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을 정도로 수원이 굉장히 타이트한 과목이기 때문에 수원에 지금 파워를 많이 실어 놓으세요. 선생님, 당신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 그럼 수원에는 비중을 많이 실는다 치더라도 수투는 비중을 그렇게 안 둬도 된다란 얘기인가요? 네, 전 현실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워로 치자라면요. 수원이 약 80%의 비중을 차지하는 게 좋고요. 수투는 요번 때는 20%의 비중만 두세요. 단 수원은 제가 모든 설명회 때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수원 제외한 수투라는 과목은요. 반드시 한 번에 잘 들어야 돼요. 이 수투라는 과목이 무서운 건요. 한 번에 잘 정확히 들어놓으면 수능 문제까지도 풀 수 있는 게 수학2예요. 근데 대충 여러 번 막 들으면 수능 문제에 손도 못 댄다가 수투기 때문에 반드시 처음 선택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 신중하게 한 번 선택하는 게 네, 농담은 아니고 진짜 이게 뭐 들으면서 어이가 없네라고 하실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전 제가 제일 잘 가르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수투를 저한테 한번 들으시는 게 추천을 드리는 사항이에요. 자, 어디 가서 아직까지 저보다 수투 잘 가르친다라고 느껴본 적도 없고요. 수투를 들었을 때 어디 가서 배울 게 더 있더라라는 얘기 또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제 아이들 정규반하고 상관없이 수학2 특강을 개강을 해서 그거를 이제 화목토에서 진행을 함으로써
말했죠. 비중이 이제 20% 정도, 즉 중요도로 치면 20% 정도 되기 때문에 화목토로 나눠서 조금 분리해서 애들이 부담을 덜 가지도록, 그리고 난이도적인 과부하보다는 내용적인 과부하를 걸어서 아이들이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한 상태고요. 이런 두 아이들은 전부 다 선행에 대한 얘기죠. 전 미정 얘기는 언급도 안 할 거예요. 확통 기하 하고 싶으면 하셔도 돼요. 전 지금 하는 건 아예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 제 지조에 맞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럼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 현행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외한 현행 과정이 수학 상입니다. 그럼 수학 상에 대해서는 지금은 어떤 과목이 필요하고 어떤 과정이 필요하고 내신 때 가면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요. 현재 아이들은 이제 겨울방학이죠. 겨울방학 때는요. 마스터한다라는 그런 섣부른 얘기죠. 하지 않거든요. 배우셔야 돼요. 아이들이. 단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가 드디어 곱셈 공식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 배우자가 아니라 문제를 풀기 위한, 문풀을 위한 모든 내용, 특이사항을 전부 배우자를 제가 말하는 배우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애들은 보통 어떻게 알고 있냐? 보통 심화반이라 그러면 이래요. 내용 설명 컴팩트하게 합니다. 문제 막 풀어요. 선생님이 막 풀어줘요. 그리고 애들이 우르르 또 풀어요. 그리고 숙제 우르르 내줘요. 학원 왜 다니나 싶어요. 개인적으로. 학원에서는 무언가를 배우려고 다니는 게 학원인데 숙제 받고 숙제 검사하고 숙제 클리닉만 한다. 물론 우리 애가 무슨 중학교 전교 1, 2등이 아니라 현재 수학 실력이 거의 전국에서 몇 등 안에 든다. 그렇게 해도 돼요. 이미 잘하는 친구인데 뭐 하려고 그런 걱정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닌 친구들은 항상 내용적인 부분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고난도 해결 비책 혹은 내용 혹은 풀이 방법 등등에 대해서 비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 특수한 자주 나오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팁 등등이 비어져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요. 겨울방학 땐 그걸 다 메꾸셔야 돼요. 그럼 이걸 다 메꾸면 선생님 내신 땐 뭘 해요?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제풀이를 위한이라고 적혀있는 위엔 얘기 보이시죠? 그럼 내신 기간엔 아이들이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 저런 건 다 알고 있다란 가정하에 진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보통 어떤 과정을 스킵하려고 하고 어머니들이 어떤 과정을 무시하냐 하면 이 과정을 그냥 무시해요. 전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는 애들 잘 가르치기 위해서 내용 수업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어머니들이 반박을 해요. 우리 애는 내용 다 알아요. 그래놓고 말씀드린 특수한 내용, 문제풀이, 팁 등등을 논의하는 순간 애가 멘탈이 깨져요. 지가 아는 건 곱셈 공식뿐인데 저 사람이 아는 건 속도가 다르고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릴게요. 제 수업을 들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의 수학상에 대해선 겨울방학 땐요. 제발 아이들 배울 거 다 배우도록 해주세요. 다 배워야 돼요. 그리고 비중까지 따지자면요. 엄밀히 말해선 수학상에서도 중간고사 파트가 있고 기말고사 파트가 있죠. 아이러니하게도 겨울방학 때는요. 기말고사 쪽으로 파워를 많이 실어주셔야 돼요. 이유는요. 현행 모든 학교들의 내신 시험은 중간고사에서 힘을 빼고요. 오히려 기말고사의 파워를 많이 실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때 난이도 분류, 내신 등급 분류에 실패하는 경우가 꽤나 많고요. 대신 기말고사 때 난이도를 많이 올려서 이때의 성적이 성적을 좌우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지금 현행 휘문반을 하고 있거든요. 1학기 중간고사 때 4등급 받고요. 기말고사 잘 봐서 2등급 한 친구들이 2명이 있어요. 4등급 애가 2등급이 같다는 얘기예요? 가 아니라니까요. 공부해야 될 거, 힘을 줘야 될 단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중간고사라는 것은 요즘 조금 쉽게 내서 애들이 우르르 몰려져 있는 것도 보고 이게 되지만 기말고사 땐 거의 무조건 성적이 갈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워적인 측면을 봤을 때 기말고사 쪽으로 시간을 많이 쏟아주시는 게 맞고 그러한 겨울방학을 잘 보내시고 나면 기말고사 땐 이제 내신 기간에선 문제풀자 주의가 되는 거고 이 문제풀자 주의에서 드디어 만났으면 좋고 만나야지만 다 알고 풀 수 있는 게 내신 기출, 내신에서
준킬러, 킬러. 에서 저는 보통 내신 과정, 대비 과정을 마무리를 지었었어요. 근데 지금 바뀌었거든요. 지금 바뀌어서 어떤 일이 발생해 버렸냐면 기말고사로 치자라면 내신 난이도가 확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이놈의 내신 기출이라는 건 이 근처 선생님들 봐도 너무 답답한 게 죄다 익었어요. 2018 새 교육과정 바뀐 2018부터 2021년 써요. 뭐 이제 내년이 되면 2022년까지 쓰겠죠? 이렇게 써요. 이때 뭐 끼어 있는 기간이에요? 코로나 끼어 있는 기간이에요. 난이도 안 맞아요. 그럼 이 중에서 가치 있는 거 사실상 몇 년밖에 없냐? 오로지 21년만이 어머니들 아이들이 만나게 될 22년 내신 시험과 비슷한 난이도를 가졌어요 라고 얘기라도 뱉어볼 수 있는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 반드시 뭐가 서브가 돼야 되냐 하면 그냥 어줍지 않은 우리 아이 실력에 맞는 문제집보다는 이 고난도 문제집이 병행이 돼야 돼요. 그 중에서도 이제 설명회를 보신 어머니들은 또 정보를 얻어가야 되잖아요. 굳이 제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요즘 이제 조금 핫할 수 있는, 진짜 제가 애들한테 이 책 추천했을 때는 아무도 몰랐거든요. 학원 선생님들도 거의 안 쓰고 하다가 이제 제가 쓰고서 한 몇 달 지나니까 이제 깁생에서 쓰기 시작하고 막 대형 학원들에서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수학의 신.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책이고 내신과 적합하게 만들어진 좋은 고난도 문제집이 맞아요. 그럼 옛날처럼 이제 TOT 등등을 추천하는데 TOT는 이제 내신에서 물 건너왔고요. 차라리 절대 등급. 요 두 개 선상이 현행 내신 난이도에선 훨씬 더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요 정도를 병행하셔야지만 애들이 시험을 잘 볼 수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대비를 시킨 결과 확실히 성적은 올라요. 그래서 요 정도는 알고 적어도 어머니들이 진입을 해주셔야지 상기리 수업 제가 상기리거든요. 상기리 수업을 듣는다 만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 이 정도 마인드로 대비를 시키는 거구나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잊지 마세요. 수1의 파워를 실으실 거면 선행에선 수1 정도에만 파워를 실으시고 수2는 서브 정도로 두셔도 되고 애들한테 압박 또는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그에 반해서 현행 과정이 되는 수학상에 대해선 겨울방학 때 제발 배우는 것부터 똑바로 배워야 되며 그냥 배운다가 아니라 문제풀이를 위한 모든 내용, 모든 특이사항을 다 배우고 넘어오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방학 때 하는 수업은요. 실제로 이쪽으로 파워가 많이 실려요. 그렇다고 선생님 그렇게 내용 잡고 내용 거리시면 선생님 문제 수업 난이도가 낮다는 얘기 아니신가요? 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겨울방학 때 하는 수업은요. 이제 휘문 화목반 그리고 연합수토반 이렇게 두 개의 반을 제가 총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 두 개의 반에 대한 난이도는 전부 다 배우자 수업이지만 저 배우자는 이제 제 생각에는 제가 생각하는 난이도 설정에서 올바른 설정이라고 하면 실력이라고 하지만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보고 실장님들이 보신 결과로는 선생님 수업은 난이도가 높아요. 실력 심화 정도는 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애들이 조금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은 내용을 배우자라고 하면 저게 쉬운 내용일 거야 라고 착각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실력 심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 안에서 수학상 내신을 보기 위한 모든 개념, 모든 내용은요. 어디 가서 복부 따위 혹은 문제집 갖다 퍼온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전부 다 작성해서 아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전부 다 필기가 맞춰져 있고 그렇게 책이 작성된 상태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볼 수 없는 책이고요. 이 책 하나 쓰기 위해서 제가 엄청난 시간과 돈을 소모하고 평일에도 전 그냥 앉아서 이거 연구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알려주고 조금 더 애들한테 쉽게 설명할 수 있고 집 가서 읽었을 때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나? 그래서 이쪽으로 파워를 많이 싣게 되고요. 이제 이거보다 조금 더 낮춰서 완전히 다 배우지 않지만 이론적으로 충실히 배울 수 있는 걸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목토 1시 반부터 시작하는 수업에서 수학 2를 걸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저한테 수학 3과 수학 2를 맡겨 놓으세요. 그럼 이제 위에 있는 수학 2 수업 자체가 2월 달에 가면 수학 카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수학 카 또한 비중이 지금 많이 차지해서는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배워야 될 걸 정확하게 배우는 쪽으로 포커스가 많이 가고 수학 2는 시험적인 부분으로 과부하를 주는 것보단 정말 저보다 수학 2를 잘 가르치는 선생님은
없어요. 뭐 고난도 선생님이고 뭐 어디 최상위 반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수투는 꼭 맡겨서 들으시면 나중에 후회 안 하시고요. 저한테 수투 들으신 학생들은 꼭 나중에 다른 학원 다니다가도 돌아와요. 수투는 도저히 쌤한테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그래서 저는 총 3가지 반을 진행하게 되고요. 화요일, 목요일 휘문반 같은 경우는 실제로 휘문 아이들에게 맞도록 조금 더 설명이 가공이 된 상태로 들어가요. 휘문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내용 위주로 설명이 들어가고요. 수토 연합반 같은 경우는 수학 상 전반에 대해서 다루게 되되 내용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많진 않으나 휘문 수업을 할 때는 휘문 쪽의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루게 된다 정도일 뿐 둘의 난이도 및 내용 구성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되는 두 반은 매 회차마다 시험은 무조건 진행이 되고요. 그 시험의 난이도는 어줍지 않게 애들 성적 잘 받게 해서 기분 좋으라는 시험이 아니라 최대한 빡빡하고 어려운 걸로 봐요. 그래야지만 애들은 배울 게 있고 늘거든요. 제가 이제 시험을 대표적으로 어렵게 보는 선생님 중 한 명인데 그렇게 보면 어머니들이 막 전화 와요. 우리의 점수가 뭐 이렇고 어쩌고저쩌고. 애가 점수를 잘 받는다는 건 그 문제를 알고 있다라는 거고 배울 건 없고 느낄 것도 없다란 얘기예요. 제발 날라오는 문자 같은 거 이제 현혹되지 마시고 그냥 우리 애가 더 배워야 될 게 많구나를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 반으로 진행이 되고요. 저는 막 이제 그런 건 없어요. 우리 애가 반드시 뭐 전교 몇 등을 했었어야지 반에 들어올 수 있고 이런 건 없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애들이 들을 수 있도록 개념, 내용, 그리고 배워야 될 점까지를 전부 다 필기된 책을 사용하고 그에 대한 전달을 하기 때문에 복습이 기반되지 않으면 제 수업은 의미가 없어요. 잘하냐 나발이냐가 아니라 복습과 공부가 병행되지 않으면요. 숙제보다 더 중요해요. 복습과 공부를 할 자신이 있다라면 우리 애가 조금 애매하게 하더라도 입반하실 수 있도록 제가 처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애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요. 복습하지 않는 성격이며 내용에 대한 다시 재확인 작업이 없는 친구라면 아무리 잘해도 전 제 수업에 들어오는 걸 막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항상 스스로가 공부할 의지가 있는 게 중요하고요. 저는 잘하고 말고를 논의하진 않습니다. 애들이 잘하면요. 학원은 안 다녀야죠. 그리고 학원은 언젠간 없어져야 되는 존재가 맞고요. 그래서 우리 애가 공부를 미친 듯이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데 어딘가가 대충 기본만 처리해준다. 문제만 미친 듯이 풀리게 하더라. 라고 하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또는 잘 배우고 싶고 더 꽉꽉 채워서 가고 싶다. 저한테 보내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내신풀이는 전체적으로 내신 기간 쪽으로 많이 치우치기 때문에 그쪽으로 욕심을 내신다라면 제가 이제 아이들 실력에 맞춰서 개별 과제를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그 개별 과제로 제공을 함으로써 아이들에 대한 그 난이도 해소는 충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제 말씀은 조금 이제 강인하고 이펙트 있게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한 편이지만 보이시죠? 글씨 굉장히 잘 쓰고요. 굉장히 컬러풀한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들으면서 뭐 글씨 답답하고 뭐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저 오죽하면 애들한테 그림 잘 그려주려고 미술학원까지 다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가 생각하는 제가 하는 수업을 정확하게 듣고 본인이 복습만 한다라면 더없이 후회 없는 겨울방학을 보낼 걸 자신 드릴 수 있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클리닉이나 이런 건 당연히 이루어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의 클리닉이 기본적으로 조교쌤이 아니라 제가 진행하는 클리닉이 진행이 되고요. 그 외적으로 1시 반부터 진행되는 수업은 저도 이제 몸이 한계고 수업을 들어가야 된다 보니까 1시 반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클리닉 또한 조교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두 분이 항상 배치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전 조교쌤 또한 제 제자를 조교로 보통 두거든요. 왜냐하면 어디 가서 막 모집하고 나발을 해봤자 저랑 수학하는 게 다르면 애들한테는 무의미해요. 그래서 조교쌤이 이제 두 분이 있어서 아이들 충분히 잡아줄 수 있고 혹시나 아침에 이제 게을러서 공부를 못하거나 일어나지 못하는 친구들은 저의 이 감미로운 목소리로 모닝콜까지 해주기도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 얘기는 농담이고요. 그래서 네. 저한테 이제 수업을 맡겨주시면 수학상, 수학 원쪽, 수학 투 쪽까지에 대해선 굉장히 타이트하게 잘 듣고 넘기실 수 있을 거고 좋은 성적 받으실 수 있다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금요일 휘문반 또는 수요일, 토요일 연합반에서 어머니의 아이들과 조금 좋은 시간 보내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영상 끝까지 봐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고요. 실제로 아이들 보냈을 때 후회한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지 저는 저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보통 저 선생님 설명할 때 자기 얘기를 너무 안 해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간만에 제 얘기를 좀 자세히 한 거고 전달 내용을 많이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조금만 상세하게 읽고 기억하고 그걸 기반으로 수업을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미래탐구에서 수학 가르치는 김상길이었습니다.